최단 경로 문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이런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초딩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고,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순열 조합 같은 걸 이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할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뭐 우리 집합 따다면서 배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집합 따다면서 배운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모든 경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개수를 구해보면 여기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세 칸이죠. 그래서 8팩토리얼, 5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계산하면 되고 5팩토리얼 약분하면 8, 7, 6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3팩토리얼이랑 6 약분돼서 8, 7에 56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있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뭐 팩토리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합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두 칸이 있으니까 네 칸, 두 칸이니까 6C2. 그래서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의 계산 잘못했네.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로 나눈 30까지가 되고요. 점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세어보면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세 칸, 하나, 두 칸 있으니까 5C2가 되고 그러면 3 곱하기 5C는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전히 30까지가 나와요. 자, 지금 점 P를 지나는 경우의 수 구했고 점 Q를 지나는 경우의 수 구했어요. 그리고 P와 Q를 같이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P와 Q를 같이 지나는 경우의 수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니까 A,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리고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고요.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방금 구했죠.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예요. 그래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A에서 P 또는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0 더하기 30 빼기 20 해서 40까지가 나오고요. 30, 30, 20 A에서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40까지가 나오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경우의 수를 뺀 16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이렇게 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초딩 수준으로 푸세요. 앞 동영상에서 초딩 수준으로 어떻게 푸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놨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 1, 1, 1, 1 이렇게 적고 여기로는 진입이 불가능하죠. 여기는 못 지나가죠. 여기는 금지되어 있고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하나에서 두 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둘, 하나에서 세 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는 못 가니까 한 가지, 이렇게도 못 가니까 한 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에서 두 가지, 둘에서 네 가지, 넷에서 7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세 가지, 5가지, 9가지, 더하면 16가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딩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푸는 걸 권해요. 이렇게 푸는 거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계산만 복잡할 뿐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문제집 같은 데서는 이런 풀이가 적혀 있는데 저는 이런 풀이를 별로 권하지 않고 자, 그럼 여기 이런 문제 보죠.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점을 찍어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고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봐요. 왜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냐 하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최단 경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난다? 안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은 최단 경로를 지날 때 이 중에 오직 하나만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최단 경로가 존재하지만 야는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최단 경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면 점 P를 지나는 경우의 수와 점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따로 계산을 하는데 요 R점을 생각해 보면 R 지나고 P로 갈 수도 있고 R 지나고 Q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딱 생각해 보면 P를 지나서 가든지 Q를 지나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R을 지나는 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PQ를 동시에 지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해 보면 집합단원에서 배운 요걸 생각해 보면 P와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없죠. P와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없어서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이게 0이기 때문에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그냥 P를 지나는 경우의 수, Q를 지나는 경우의 수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모든 경우의 수는 뭐 야랑 그림이 똑같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56가지가 되고 그리고 P를 지나는 경우의 수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방금 계산했죠?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30가지예요. 아, 잘못했네. 이 P가 저 P가 아니지. 자,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가 3가지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가지. 그래서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고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고 Q를 지나는 경우의 수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이 Q랑 같으니까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45가지가 되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딩 수준으로 푸세요. 1111 이렇게 쓰고 여기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기가 금지되어 있는 위치죠. 1가지. 여기 오는 경우 이거 2가지. 여기 오는 경우 2, 1 더하면 3가지. 여기는 금지되어 있고 여기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갈 수 없고 이쪽으로 갈 수 없어. 여기는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단 경로로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1가지죠. 1가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1가지 있어요. 여기는 1, 2 더하면 3가지. 여기는 3, 3 더하면 6가지. 여기는 1가지 있죠.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1가지 있고, 여기는 밑에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딱 하나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5가지가 있죠. 여기는 11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권해요. 자, 내용 마무리 했어요. 내용 마무리 할게요. 최단 경로를 할 때 보통 고등학교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을 별로 권하지 않고 그냥 초딩 수준으로 이렇게 푸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잡으면 생각하기가 좀 더 쉽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마칠게요.